제가 또 선거 KBS에서는 또 선거 방송 가장 많이 했던 기자였어요. 제가 평기자로 5번 했고 단장으로 3번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선거를 아주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개표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많이 했던 경험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그 라이브 방송 때 KBS가 시청률 1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네네. 경쟁력 있는 패널, 유시민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MBC 패널로 갔고, 또 최욱 씨, 방송인 최욱 씨도 MBC 진행자로 나섰고, KBS는 보니까 그동안 선거 방송에 주로 참여했던 기자들이 다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앵커부터 뭐 저기 터치 스크린, 또 상황판 이런데, 그다음에 국회 상황실 같은데 전부 다 새로운 진행자를 다 내세웠는데, 저는 KBS 개표 방송 준비 상황을 제가 직접 뭐 듣지는 못했고 기사 나오는 걸 보니까 KBS가 원래 선거 방송에서는 1등을 늘 했죠. 늘 1등을 했는데 사실 압도적 1등을 한 적은 많지는 않았어요. 지난번 총선 때가 압도적 1등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준비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면을 봤을 때 KBS가 정성적 평가, 그렇다면 SBS는 시청률에서 1위는 못하는데 화제성을 만들어내서 정성적 평가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얻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KBS가 정성적 평가에서 지는 건 당연할 것 같고 정량적 평가에서도 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청률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살펴봤더니 2020년 총선 때 KBS가 11.2 평균 시청률입니다. 5시부터 12시까지 평균 시청률인데 닐슨 코리아 조사 자료에 의하면 MBC, SBS가 6%대였단 말이에요. 압도적 1위를 KBS가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기사도 많이 보여드렸죠. 이번에 MBC가 KBS의 2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한 방송사의 경쟁력이 4년 만에 이렇게 변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네요. 놀랍네요. 저는 사실은 KBS가 1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제도 그 유튜브에서도 막 개표 방송들을 네. 해서 야당 성향 지지자들이든 뭐 여당이든 이렇게 유튜브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근데 굉장히 작은 차이로 시청률의 전체 파이가 좀 줄긴 했는데, 제가 KBS가 그래도 저렇게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KBS는 좀 고연령층들이 그냥 상수로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연령층들도 이제 TV 안 보시나? 아니요, 지루하면 돌려요. 왜냐하면 급하거든요. 빨리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걸 안 보여주면 그 돌리면서 돌아가면서 보는데, 한 번 보게 되면 이제 대충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보 전달 방식 이런 게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층 말고 유동층이 있어요. TV 시청자들도 리모컨으로 플리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정착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KBS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익숙한 얼굴들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다 새로운 얼굴들이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원래 DCJMK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좀 굉장히 정확한 편인 것 같은데, 어제 하나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다른 방송에서는 당선 유력으로 하는데 KBS는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신경을 안 쓰고. 글쎄 왜 그랬는지 그건 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를 보면 MBC 총선 개표 방송 1위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어제 제가 개표 방송을 보니까 MBC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잘해서 높아진 거예요? 저는 매우 잘했다고 보는데, 일단 굉장히 스튜디오나 이런 게 세련되고, 그다음에 정보의 전달 방식이 아주 그 시각 시청자들 니즈에 딱 맞는 아주 박진감 있고 속도감 있는 정보 전달 방식을 택했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그 기자들의 퍼포먼스도 매우 좋았고, 결정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출연을 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했는데, 어제 두 분이 분위기가 거의 싸우는 분위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만 하는 소리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 2020년 총선 개표 방송을 보시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데, 여기
2024년에 MBC로 가셨고요. 정준희 교수도 MBC로 갔습니다. 아, 그래서 4년 전에 KBS 개표 방송에 제가 단장일 때 하던 분들 MBC로 다 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일단 경쟁력 있는 패널을 못 모셔온 것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자나 아나운서 분들도 새로운 얼굴들이지만, 네.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점잖으시고 조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할 때 하나만한 방송을 하면 싫어합니다. 혹시 지난번 개표 방송 하고 이번 KBS 개표 방송을 저희가 한번 짧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보고. 확실히 전문가라 다르시네요. 저는 뭐 조그만 걸로 보니까 비슷해 보이던데. 자,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오른쪽이 2024년 총선이고 이게 2024년 총선이고 왼쪽이 2020년 총선인데 뭐 달라진 거 있어 보이세요? 오른쪽이 더 시원해 보이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완전 세트가. 똑같죠, 세트는. 네, 세트가 똑같잖아요. 아니, 근데 4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세요. 국회에 제가 세트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아요, 지금. 그 수신료 분리징수 대비해서 예산 절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저런 거에 대해서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장비가 발전하고 있고, 표현 방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4년 전과 똑같이 했다는 거는 저는 매우 저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트는 똑같은데 미디어월 그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4년마다 굉장히 기술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MBC는 지금 저기 2면 LED인데 스튜디오 실내가 네. MBC는 이번에 4면 LED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혹시 MBC 개표 방송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MBC는 4면 LED를 들고 나왔는데 KBS는 4년 전 걸 그대로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유시민 이사장님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MBC 개표 방송 늦게까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 4년 전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모시고 선거 방송했는데 그렇죠. 추억을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기획이 좋은 대로 나가는 거다. 1등 기획을 찾아간 거고 그때는 KBS가 1등 기획이었고 이번에는 MBC가 1등 기획에서 MBC에 간 건데 뭐 다른 요인도 좀 있었겠죠? 있었겠죠. KBS가 섭외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죠. MBC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4년 전 KBS를 업그레이드 해보자. 4년 전 KBS 기획을 업그레이드하고 보여주는 방식. 그런데 KBS는 업그레이드를 전혀 안 한 거죠. 그렇네요.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나가지 않으면 뒤처지거든요. 근데 어제 저는 KBS 개표방송 보면서 랩 배틀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지금 시청자들은 빨리 개표 상황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격전지 개표 상황 보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그 AI로 만든 가짜 그 랩을 그거를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아쉽게 봤고 그 결과가 이런 성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KBS의 리더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총선에서 정부 여당은 표로 심판을 받았고 KBS는 시청률로 심판을 받았다. 네. 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이런 거 떠나서 1등을 하려는 노력이 안 보였다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거 결과나 이 표심하고 방향이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채널의 이미지가 네. 저 결과 시청률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KBS 같은 방송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MBC가 지금 국민의 방송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을 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MBC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으면 MBC도 지금 사장도 다 바뀌었고 그렇지. 아마 KBS, MBC는 같은 방향의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MBC가 그런 걸 떠나서 MBC가 이번에 보여준 표현 방법, 정보의 전달 방식, 그리고 이번에 그 격전지 소개하는 게 카 레이싱, 장난감 카 레이싱으로 하면서 역전이 몇 %에 이루어졌는지 이런 아주 긴박감 있게 스피디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잘 만든 그래픽이라고 생각하면서 봤고요. 아주 흡입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의 리더십에 따라서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다른가 보죠. 저는 이제 과정을 제가 알지는 못해요.
이제 결과만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 KBS가 개표 방송이 4년 전에 압도적 1위를 했던 KBS가 4년 만에 MBC한테 더블 스코어로 졌다는 사실에 저는 이제 충격을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친정집이 그래서 좀 마음에 안 좋으시겠어요.